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강진아 강사님. 지금 사실 전업 주부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부수입을 거두고 있고, 또 가끔 이렇게 강의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이라고 초빙을, 호명을 해드렸고요. 돈이 되는 블로그 글쓰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극히 내성적이었다라는 그 성격, 과거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믿기지가 않아요. 실제로 막 오늘도 여기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다 인사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성적이라는 것과 뭐 표현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본인이 이제 내성적인 그게 굉장히 강해서 한때는 뭐 기분 부전 장애, 뭐 우울증 이런 것도 약간 겪으시고, 지금은 극복한 걸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유튜브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구독자가 빨리빨리 느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네. 유튜브도 되게 잘하고 블로그로도 월 100만 원,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을 버는 그 구조를 확립을 했어요. 벌써 전업주부인데. 그래서 그게 나름 뭐 엄청나게 신박한 그 막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우리 이웃으로서, 이웃이잖아요. 이웃이지만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주는데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와 블로그 글쓰기로 순식간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하여튼 부수입을 거두고 계시죠. 골디락스라는 그 필명을 왜 쓰시는지도 좀 이따 설명 들어보고 싶어요. 하여튼 강진아 본명이시고 강사님의 노하우를 듣는 시간입니다. 사전 질문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저희 레오장 줌스쿨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른 오픈 채팅방은 사실 저도 막 1,300명짜리 뭐 1,500명짜리 방에서 특강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책 쓰기 특강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도 불구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사전 질문은 아예 없어. 사전 질문을 아예 마련하지는 않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운영상에 약간 번거롭거든요. 막 미리 질문 받고 그걸 강사님에게 줘가지고 준비시키고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데, 그래서 아무도 사전 질문 안 주는 거야. 제 1,300명짜리 해도 안 주고 1,500명짜리 해도 안 주고. 그래서 현장에서 막 어수선하게 질문 받고 막 그러니까 약간 뭔가 레오장 줌스쿨이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미리 질문도 오늘 다 드렸어요. 한 33분 정도가 미리 질문을 충실하게 주셨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대다수가 적어주신 분들입니다. 자, 레오장 줌스쿨로는 58회차고요.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인아 박사님, 이마가 왜 이리 투평량인지 모르겠어요. 크크크 주셨습니다. 예, 이런 거 좋죠.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흩어지기 전에 항상 기념사진을 먼저 찍고요. 오늘 뭐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 강사님께서 뭐 이따가 소개해 주실 거예요. 하여튼 두 분만 찍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아이패드로요. 하나, 둘, 네, 한 번만 더요. 하트 하트. 하나, 둘.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골디락스님 지금 집 밖에 나와서 아마 무슨 스튜디오를 빌리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위해서. 소리가 약간 워낙 방음이 잘 되는 곳을 골라가지고 소리가 엄청 뭐 이렇게 방음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약간 울리는 게 있어요.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소개합니다. 네, 골디락스님.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보입니다. 근데 잘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겠네요. 잘 보이고 있나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골디락스라고 하고요. 오늘 블로그로 6개월 만에 월 100만 원 벌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무 꿈 같은 일 같지만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했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1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블로그의 5가지 방향을 20분 동안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블로그를 방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20분 동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블로그의 방향을 정하셨으면 그 다음 20분 동안에는 블로그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블로그 글쓰기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책 출판도 하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책 글쓰기 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20분 동안 할 거고요. 마지막 20분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사전 질문을 받았으니까요. 먼저 이거를 답변을 드리고 그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대부분 강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빠진 질문들 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도 즉석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 중간 말고 마지막에 질문 시간에 어떤 질문이든 해주셔도 좋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메모해뒀다가 질문해 주세요. 저는 골디락스라고 하고요. 블로그 골디락스의 엄마 시간이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름의 유튜브도 얼마 전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구독자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골디락스 엄마 시간 블로그와 유튜브 많이 구독과 이웃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브런치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글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기도 해요. 저는 네이버 인플루언서예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골디락스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골디락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저녁 9시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전자책을 출간했어요. 블로그 수익화 5가지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크몽에서 출간을 했고요. 부제로는 블로그로 6개월 만에 100만 원 버는 방법이라는 부제로 출간을 했어요. 오늘 멋진 후기를 써주시는 3분에게 이 전자책 지금 12,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꽤 잘 팔리는 전자책이거든요. 이 전자책을 3분에게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멋진 후기를 써주세요. 자, 이렇게 전자책까지 냈다고 하니까 골디락스 저 사람 뭐 블로그 한 10년 했나 13년 했나 뭐 이런 생각 하시죠? 저는 블로그를 6개월 운영했어요. 이 전자책을 쓴지 오른쪽 글씨가 잘려요. 오른쪽 글씨가. 화면에 오른쪽 아, 글씨. 의도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 글씨가 이게 잘려 보여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너무 크게 여기 전체 화면인데 그 화면의 너비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계속 잘리고 있어요. 오른쪽 끝이. 망치 드에서 잘렸어요. 망치 드. 이렇게 되고 네, 이게 화면이 굉장히 넓게 잡았구나. 여기 저 PPT 화면 자체를 구성을 할 때 엄청 네. 넓게 짜신 거예요. 비율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전체로 봤을 때는 잘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럼 진행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네. 예. 전체 다 보이나요? 그럼 네네. 어쩔 수.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네네, 좋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를 엄청 오래 운영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블로그 6개월 운영했고요. 전자책 쓴 지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7개월 정도 운영을 했네요. 이 동안에 애드포스트, 블로그 중간과 하단에 광고를 넣을 수 있거든요. 애드포스트와 공동구매, 그리고 유료, 무료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그리고 중강의를 유료와 무료로 운영하면서 수익화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이런 모든 노하우들을 오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블로그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골디락스에게 블로그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그 천주교 신자예요. 열심히 그다지 다니지는 않는답니다. 안 다닌 지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불쌍한 어린 양을 항상 돌봐주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로마 바티칸에 계세요. 새벽에 카톡을 자주 주고받는데 제가 오늘 신부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도대체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성당을 떠나게 된 이유는 성당에 그 안드레아 형제님이라는 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당에서 헌금도 척척 잘 내시고, 뭐 밥도 잘 사주시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사기쳐서 번 돈이었던 거예요. 사기쳐서 헌금을 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엄청 실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떠나갔죠. 그런데 이제 신부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드레아 형제님이 죄값 지르고 다시 성당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진아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다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거는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거야. 그게 지옥이야. 그게 지옥 속에서 사는 거야.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저는요, 타인과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요. 안드레아 형제님, 당신은 사기쳤으니까 안 돼. 다시 성당에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야. 이렇게 타인에게도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엄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밝아 보이지만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겪었고 정신과 치료도 1년 정도 받았었는데요. 이것이 저의 이런 성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인과 나에게 너무나 엄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통을 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블로그란 아까 보셨듯이 망치예요. 이 블로그라는 망치, 무기를 들고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꾸미지 않고 저의 진짜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굉장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좀 불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조금 생각이 조금 많기도 하고 좀 항상 세상에서 조금 비주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한번 보여줘보자. 글을 쓰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망치라는 블로그를 들고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좋아해주고 공감해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10사람 중에 3, 4사람은 저를 좋아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나 큰 계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아, 그래. 이래서 괜찮아. 이 점이 배울만 하네. 이걸 연습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안드레아 형제님도 남의 돈은 조금 띄어 먹었지만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잘하고 두 딸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빠고 좋게 보려고만 하면 다 좋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블로그는 소통의 창구, 바로 망치예요. 그렇다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레오짱, 줌스쿨 가족분들에게 당신에게 블로그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든 좋아요. 나에게 블로그란 저처럼 소통 창구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는 것일 수도 있고요. 돈벌이 수단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다 좋아요. 지금 채팅창에 나에게 블로그란 무엇인지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블로그의 방향을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좋고요. 해도 잘 안 되는 거 짝사랑 이런 것도 좋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안 쓰고 있네요. 레오짱님은 안 쓰고 있고요. 권이나님 반가워요. 일기장이기도 하고 영업 창구이기도 하고요. 권기만님 일상 생각 기록. 아영님 나에게 블로그는 나의 흔적. 일상 기록, 일상 기록도 좋죠. 맞아요. 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황은주님 너무 좋아요. 온라인 건물. 불로소득. 너무 좋네요. 불로소득이란 말을 또 하나 배워가네요. 성장 마케터 김유선님 맞아요. 나의 커리어이기도 하고요. 김희경님은 부모 교육 좋은 정보 나누는 거 맞아요. 이거 정말 공감해요.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나요. 배원진님은 업무의 장, 홍보의 장 맞아요. 홍보할 때 이렇게 블로그만큼 좋은 게 없죠. 맞아요. 팽수키님인가요? 나눔과 배움의 통로 맞아요. 뭔가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하죠. 김지은님은 개척지고요. 그다음에 방수키님이세요. 방수키님이시군요.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멋지게 다들 블로그를 운영해주고 계시네요. 아까 블링크를 채워주신 이 대답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블로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써준 블로그의 방향이 5가지를요 정리했어요. 5가지로. 그리고 이 5가지 방향은 수익화, 돈이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블로그는 망치다, 나에게 블로그는 소통의 창구다. 바티칸 신부님 엄청 멋있는 척을 했지만
제가 블로그를 6개월 넘게 7개월 동안 아주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돈이 됐기 때문이에요. 돈이 돼야 돼요, 돈. 돈이 적고 많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돼야 돼요. 이걸로 뭔가를 직간접적으로 돈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인스타그램과는 다르게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는 한번 하다 보면은 운이나 좋은 기운을 타서 빵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는 그럴 확률이 적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블로그 이후 10,000명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블로그는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집을 만들듯이 내가 하나하나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적어도 돈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그래서 5가지 방향과 그에 따른 수익화 방법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블로그의 방향 설정 5가지 있어요. 애드포스트, 퍼스널 브랜딩, 체험단, 사업 홍보, 공동 구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애드포스트는요. 블로그의 중간과 하단에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더 나아가서 이 애드포스트 광고를 클릭했을 때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이거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 계좌로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애드포스트만으로 유튜브의 애드센스처럼 이 애드포스트만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주 잘하는 사람의 경우 한 달에 200, 300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드물고 이걸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지금 이웃수 5,000명을 넘었고요. 일 방문자는 200명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저 기준에 한 달에 13만 원 정도 들어와요. 13만 원도 잘 나올 때 13만 원이고 지난달처럼 유튜브에 집중해서 글을 안 올린 달에는 5만 원도 안 나오고요. 뭐 3만 원만 나오는 달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애드포스트만으로 운영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하지만 소소한 돈벌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브랜딩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보통 여자분들은 이렇게 사진 잘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작가 이렇게 하면 약간 청순하게 이렇게 사진 찍고 남자분들은 양복 이렇게 입고 책 약간 들고 이렇게 사진 찍지 않나요? 사진이 좀 정해져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하는 무언가로 나 자신을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퍼스널 브랜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책을 쓰는 거예요. 책. 어쨌든 책을 쓰면 나는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블로그를 6개월밖에 운영하지 않았지만 책을 냈으니까 나는 전문가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책을 쓰면 돼요. 책을 쓰면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어요. 강연을 해서 유료로 강연 수입을 받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연을 들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잘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체험단이에요. 체험단 많이 보지 않았나요? 블로그에서 글을 딱 검색하면은 쭉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본 포스팅한 업체로부터 물건을 제공받아서 작성된 글입니다. 뭐 이런 글 보이죠? 이거 체험단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한 100일 정도 열심히 운영하면은 체험단 할 수 있어요. 체험단이란 뭐냐면요. 블로그를 운영해서 블로그를 키운 다음에요. 이 체험단을 신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거 전자책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레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레뷰나 서울오빠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돼요. 댓글로. 저 이 물건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이 물건에는 미용실, 마사지, IT 기기, 육아용품, 세상의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걸 체험해보고 무료로 체험해보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물품만 제공을 받고요. 블로그가 커지면은 물품과 함께 원고료 5만 원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내가 블로그가 커지면은 뭐 건당 100만 원 받기도 하고요. 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체험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쉽게 돈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사업 홍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홍보가 블로그를 가장 현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블로그 이야기할 때 블로그를 개인 일기장이나 자료 저장소, 나의 흔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블로그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에요. 똑똑한 방법.
왜냐면요. 내가 나의 자료를 인터넷에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료가 동영상이 되었든 자료가 되었든 사진이 되었든 자료를 저장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외장 배터리가 되었든 클라우드를 이용하든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에 나의 자료나 동영상을 올리고 비공개로 해두면 되잖아요. 네이버는 왜 이렇게 자기들한테 돈이 안 되는 걸 공짜로 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이버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채팅창에 네이버는 무엇으로 돈을 벌 것 같은지 한번 채팅창에 써주실래요? 네이버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광고 수입, 그래요. 키워드, 광고. 맞아요. 배원진님, 김지은님, 권인아님 정답이에요. 광고 수입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하실 때는 이거를 유념해 두셔야 돼요. 네이버는 광고 회사다. 이거를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돼요. 개인 일기장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비공개 글이 많고 당연히 글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글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에는 큰 점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일기장이나 자료 저장소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로그의 수익화와 같이 가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자료 저장소용 블로그 하나 하시고요.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업 홍보나 이런 거 하니까 다른 블로그를 하나 파시는 게 좋아요. 아이디 하나당 한 사람당 블로그를 5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3개로 바뀌었나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사업 홍보로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사업 홍보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블로그예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이버에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걸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필수예요. 이걸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 공동구매 이야기 드릴게요. 공동구매, 이거 채팅창에 공동구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이거 궁금하신 분, 궁금하다고 채팅창에 조금 해주실래요? 공동구매 관심 많으시면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희경님하고 한 3분 정도만 더 있으면은 이거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공동구매, 인스타 공동구매, 레오짱님, 신민아님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공동구매 많이 보셨죠? 공동구매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공동구매를 하시려면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공동구매 단계는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중간 유통업체에서 와서 공동구매 진행하자고 마구마구 연락이 와요. 뭐 이런 물건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한번 육아용품 한번 같이 진행해봐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중간 유통업체에서는 상세 페이지와 결제 페이지를 모두 제공해요. 나는 그냥 영업사원인 거예요. 제공받은 페이지와 결제 페이지를 올리기만 하면 돼요. 나의 블로그에. 그러면은 결제 건당 돈을 받아요. 보통 얼마를 받냐면 10%에서 20% 정도 받아요. 얼마 안 받죠? 2만 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은 4천 원 정도 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하다 2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기다리지 못하겠다. 직접 연락하면 돼요. 어디서 연락하냐? 네이버 카페 셀러 나라에 가시면 돼요.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가장 활발해요. 네이버 카페 셀러 나라에 가시면요. 중간 유통업체들이 이런 거 한번 진행해봐요. 마구마구 올려놔 있어요. 이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면 돼요. 저 이 물건 한번 진행해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합의하는 거예요. 내가 몇 퍼센트 먹을지, 며칠 동안 진행할지 이거 합의해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미안해 하면서 부탁할 필요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제가 갑이에요. 제가 영업사원인 거예요. 그들의 물건을 제가 팔아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마세요. 어차피 마진도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다가요.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3번째 단계는 도매하시면 돼요. 도매. 제가 공동구매했던 건 도매로 한 거거든요. 물건을 100개, 500개 떼우는 거예요. 어디서 떼우냐면 농수산물 시장에서 떼울 수 있고 동대문, 남대문 같은 데서 물건을 싸게 많이 떼우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마진, 중간 유통업자를 빼고 내가 마진을 모두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 물건을 파세요.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사요. 도매업자는 물건을 100개 팔 수 있어서 좋고요. 저는 가장 많은 마진을 얻을 수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블로그 3달 차
이웃이 200명, 이웃이 2,000명밖에 없을 때였는데 그때 공동구매를 진행했고 매출이 300만 원 나왔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사요. 좋은 물건이라면. 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4단계는 중국에서 직접 소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관세관법이나 결제 페이지 이런 것들 공부하셔서 중국에서 물건 직접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면은 유통업자, 그다음에 판매업자 위에 뭐 수입원 전부 다 빠지잖아요. 그럼 그 중간 유통 마진을 내가 모두 다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블로그의 방향 설정 5가지예요. 자, 지금 강의를 들어주시는 감사한 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떻게 블로그 방향 설정하고 가고 싶으신가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거 채팅창에 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드포스트 수익 올리고 있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책 팔고 강연하면서 수입 얻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나요? 네. 2번하고 4번. 그 다음에 배원진님은 퍼스널 브랜드 업무 홍보, 권기면님 사업 홍보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영님 퍼스널 브랜딩 사업 홍보, 그 다음에 애드포스트까지 맞아요. 자, 한 분만 더 볼까요? 어떤 식으로 자신의 블로그, 김동희님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네요. 자,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체험단은 다른 것과 같이 가기 힘들어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애드포스트랑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체험단과 퍼스널 브랜딩을 같이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체험단으로 치킨 받아가지고 치킨 맛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딱 나와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겠죠? 자, 신민아님,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블로그 방향 설정 모두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블로그를 방향 설정하겠다 마음 먹었으면은 이제 블로그 글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말 공감하시나요? 몸이 아플 때 네이버 검색 금지. 이 말 공감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아팠어요. 오늘 손이 띵띵 부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손 붓는 증상 해서 엔터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위에 어떤 글이 나오나요? 손이 자주 붓는다면 이 증상, 이 병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해 라는 글이 있죠. 그리고 출처를 보면은 어떤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뭔가 신빙성이 있는 글이겠지 해서 클릭을 했어요. 글을 읽는 거예요. 손이 자주 붓는다면 이런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나요? 심장병 이렇게 나온답니다. 또 아이가 막 멍이 들어요. 멍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이버 검색해요. 아이 몸에 멍드는 현상 이렇게 해서 딱 검색을 해요. 그러면 또 마침 블로그 상단에 아이가 몸에 멍이 자주 든다면 이 병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라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출처 보면 무슨 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글 읽는 거예요. 글 읽다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네요? 백혈병 이렇게 나온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의사분이 병원을 개원했어요. 자, 개원해서 사업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했죠? 바로 블로그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블로그를 개설한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생 공부만 해온 의사 선생님이 이 블로그를 직접 운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블로그를 외주를 주는 거예요. 광고 업체에. 자, 그러면 이 광고 업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블로그를 받아와서요. 글을 직접 쓰거나 의사 선생님한테 글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글을 많이 클릭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글에서 링크된 병원 홈페이지를 클릭하게 하는 건당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광고업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읽도록 해야 해요. 세상에는 심장병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손 붓는 증상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손 붓는 증상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낚는 거예요. 광고회사에서는. 손 붓는 증상이란 키워드를 찾아내서 글을 쓰고 사람들을 몰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로그 광고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블로그를 잘하려면요.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책 글쓰기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만 문서 수는 없는 것.
그런 걸 황금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 그러니까 소와 유와 멍드는 증상. 하지만 문서수는 없는 것을 찾아서 글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오고 내 블로그에 오랫동안 체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는 광고 회사니까 내 블로그에 점수를 많이 주겠죠. 그럼 내 블로그는 점점 상위 노출이 될 거고 사람들은 내 블로그를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내 블로그는 점점 더 돈이 되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잡냐? 여기 나와 있어요. 키워드 잡는 건요. 블랙키위라는 곳에 가시면 돼요. 이 키워드 잡는 사이트는 많은 사이트가 있고 유료 무료도 있는데요. 여기 알려드리는 두 곳은 무료 사이트예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렇게 하얀 색깔 바 하나만 있거든요. 여기서 키워드를 여러 개 궁리를 해보세요.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까? 심장병 검색해보고 손 붓는 증상 검색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찾는 게 바로 블로그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네이버 광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고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 키워드 도구라고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하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로 쓰여진 문서가 몇 개인지 나와요. 이걸 보면서 내가 발행하는 글의 경쟁 강도가 어떻게 될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애드포스트를 통해서 광고비를 받겠다. 나는 이거에 목숨을 걸겠다 하면은 이 키워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 싸움인 거예요. 사업 홍보도 마찬가지겠죠? 키워드를 잘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듯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보는 물건을 참 잘 버린대요. 여보가 저랍니다. 저희 남편이 저에게 칭찬을 해준다면서 한 말이에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예요. 친정과 시댁이 모두 제주도고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제주도에서 이만큼 큰 집에 살다가 여기 경기도로 5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지평수를 조그맣게 줄인 거예요. 반쪽이 됐어요. 그랬더니 장롱 버리고 침대 버리고 소파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니멀 라이프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습관을 계속 이어오는데 이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계속 버려요. 그래서 남편 군복을 몰래 버리다가 남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물건 하나 참 잘 버려. 이 말을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7년차 경단녀, 자신감이 바닥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 나는 물건을 정말 잘 버려. 내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된 거는 물건을 버려서 된 거예요. 이거를 주제로 잡았어요. 미니멀 라이프. 물건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요.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30개의 포스팅을 물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썼어요. 미니멀 라이프 철학, 물건 정리하는 순서, 냉장고 정리하는 방법, 분리수거하는 방법 이런 거 올린 거예요. 30개 인플루언서가 되시려면 동일 주제의 글을 30일 동안 매일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30일 되던 날, 그날 인플루언서 신청해서 바로 된 거예요. 저에게 장점은 바로 이거였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나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레오짱 줌스쿨 가족분들은 무엇을 잘하나요? 이 블랭크를 채워주세요. 이 블랭크 안이 바로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고민정님 제주도 친정 반가워요. 자, 권이나님 말을 잘하시네요. 엄청난 장점이죠. 요즘에 돈 주고 스피치 학원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뽕뿌질 잘하나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걸로 당연히 블로그 할 수 있죠. 세상에 뽕뿌질을 잘하는 사람, 뽕뿌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영님, 손으로 하는 거 잘해요. 너무 좋아요. 교육 정보 이런 거 필요로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을 거고요. 권기면님, 운전 잘하는 거 이거 엄청난 장점이에요. 저 만약에 운전에 대해서 주차하는 방법, 뭐 운전 처음에 쉽게 시작하는 방법, 강사 선택하는 방법 이런 거 블로그 포스팅 있다면 저 이웃 추가하고 맨날 갈 것 같아요. 신동이님 코골이를 잘하나요? 그러면 코골 유튜브를 해야 되겠네요. 이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김동희님 노래 말 웃음 눈물 너무 좋죠. 내가 웃을 때, 내가 노래할 때, 내가 울 때 글로 써서 올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같이 웃고 노래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코골이 ASMR 그래요. 가요. 바로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브랜딩이란 대단한 게 결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아줌마잖아요. 저는 통번역을 전공했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통번역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번역 학위를 들고 세상에 나왔을 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세상에는 원어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돈이 됐던 건 이거예요. 물건을 버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엄청난 전문가보다는 나보다 그저 한 걸음 앞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더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블랭크를 채우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죠? 레오짱님은 책 출판하는 거 너무 잘하시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 골디락스님은 물건 버리시는 거 잘하는데 난 물건 못 버려요. 나는 물건 버리는 건 뭐 DNA가 달라요.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신 분들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채워주세요. 나는 무엇을 못하나요?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채워주세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채팅창 한번 볼까요? 나는 무엇을 못하나요? 이거를 채워주세요. 이걸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어요. 요리를 못하나요? 신민아님. 정리정돈 못하나요? 난 시키는 걸 잘 못해. 참는 거 잘 못해.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요리 못하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 블로거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엔 요리를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요알못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들을 하나씩 올려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다이어트 못하시죠? 훨씬 좋아요. 몸짱 나와봤자 저 사람 원래 날씬했던 사람 같아요. 나는 지금 뚱뚱하지만 내가 운동해 가는 방법, 내가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생각해서 이걸로 한번 퍼스널 브랜딩을 한번 해보세요. 권미나님 참는 거, 틀을 깨는 거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이렇게 오늘 못 참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글 한번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참기 챌린지 하면서 오픈 채팅방 만드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되면 책을 낼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이 더 모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어요. 틀을 깨는 거. 아티스트 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티스트 웨이란 책이 있어요. 이거 틀을 깰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티스트 웨이에서 오픈 채팅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는 거죠. 이런 거 내가 잘해야만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하지만 무료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면요. 아, 그래요. 오픈 채팅방 만들면요. 가장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나거든요. 그렇답니다. 자,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릴 텐데 이 글을 잘 들어주시고요. 아주 유명한 작가의 글이랍니다. 이 글의 제목을 정해주세요. 멋진 제목을 정해주신 분에게 제가 전자책 3권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분에게 드릴게요. 멋진 제목 정해주신 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제목 멋지게 지어주세요. 지혜 언니가 2번째로 소개해준 소개팅남은 민트색 레일을 몰고 나왔다. 세차 냄새가 났다. 얼마 전에 일시불로 샀다면서 허허 웃었다. 대학원 수업이 끝나면 17나 9076 민트색 레일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떠났다. 민트색 레일을 타고 바다를 보러 가고 숲을 걸으러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뷰가 좋은 카페를 갔다. 레일을 타고 결혼식장을 알아봤다. 3.04km의 첫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이 차를 타고 왔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엄마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다. 카시트에 첫 아이를 태우고 숲을 걷고 바다를 보러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뷰가 좋은 카페를 갔다. 4살 된 첫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던 날 괜찮은 척 보내고 나서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던 주책바가지 엄마를 숨겨준 고마운 차다. 3.02km의 둘째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다 준 것이 17나 9076 민트색 레이의 마지막 임무였다. 500만 원을 받고 새 주인을 찾아주었다.
중고로 차를 팔던 날 남편은 떠나는 우리의 지난 7년을 바라보듯 한참을 바라봤다. 나는 베란다에서 갓난쟁이 둘째를 품에 안고 떠나는 레이차와 그 레이차를 바라보는 남편을 봤다. 새 차를 샀다. 지난 세월 동안 커진 우리의 사랑만큼 더 크고 단단하고 믿음직한 차를 샀다. 어라운드비를 제공하고 도로의 라인을 인식해서 라인을 벗어나면 삑삑 소리가 난다. 전방 후방 센서가 있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게 도와준다. 지난 7년 동안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화해하면서 서로의 선을 넘지 않고 서로의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항상 함께하지만 항상 같지는 않고 가장 의지하지만 너는 내가 아니다. 20대 초반 지독한 우울증에 몸이 늪에 빠진 것 같았다. 정신과 선생님이 오랫동안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한참을 울었다. 20대 초반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분명 나오실 테지만 묘하게 망설여졌다. 좋은 친구들이 많았지만 항상 혼자가 더 편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이제는 안다. 아무리 길고 먼 여행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 크고 단단하고 믿음직한 차를 타고 나를 기다리면서 허허 웃고 있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참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라는 글이 있네요. 사실 유명한 작가는 아니고 제가 쓴 글인데요. 제가 두 번째 소개팅남 차와 그와 나 남의 편 너무 좋네요. 사랑이란 것도 있고요. 두 분만 더 받아볼까요? 이 글에 골디락스의 글에 멋진 제목을 정해주세요. 민트색 레이와 함께 온 두 번째 소개팅남 동반자. 너무 좋아요. 딱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너무 좋은 제목이 많이 나와서요.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너. 이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권이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전자책 너무 좋아요. 특히 남의 편이 좋답니다. 박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신민아님 그대와의 삶 너무 좋네요. 자, 이 글은요. 제가 골디락스 엄마식 남편은 원래 남이 편이죠. 그래요. 에바 줄 때가 제일 예뻐요. 이 글은요. 검은색 뿔테를 쓴 두 번째 소개팅남이란 제목으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에요. 자, 이 글은요. 누적 조회수가 723이에요. 조회수가 많지 않죠. 자, 그런데 보세요.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공감수가 337이에요. 그리고 댓글이 120이에요. 굉장히 많죠. 글을 읽는 사람은 적지만 이 글에 공감해주고 댓글을 드는 사람, 저 찐팬이 많다는 거예요. 저의 이 글은 검은색 뿔테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이 글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소개팅남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올까요? 아니죠. 이 글은 제가 검색을 의도한 글이 아니에요. 검색이 아니고 저의 이웃분들, 그러니까 30, 40대 글을 좋아하고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보내는 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수가 많았던 거죠.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면은 키워드만큼이나 중요한 게 신뢰를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발행하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해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을 목표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신뢰를 얻고 나를 친근하게 얻어야 생각해야만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주고요. 내가 하는 강연을 돈 내고 들어주고 내 책을 돈 내고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애드 포스트만을 원한다면은 이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웃수가 0이어도 상관없어요. 키워드만 잘 뽑으면 돼요. 그런데 퍼스널 브랜딩 사업 홍보를 목표로 한다면 나와 친해져야 돼요. 나를 잘 알려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저의 강의 40분이 벌써 이렇게 지났답니다. 40분 동안 너무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의 책 블로그 수익화 5가지 노하우 2021년 가을 전자책계를 뒤흔든 역작 블로그로 6개월 만에 100만 원 버는 법 본문 읽어드릴게요. 많은 파워블로거가 유튜브로 이동한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블로그로 시작해야 한다. 블로그는 모든 SNS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파워블로거가 유튜브로 이동한 것은 블로그의 미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현재 네이버는 인플루언서 제도를 도입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행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던 기존의 파워블로거가 아닌 새로 시작하는 초보 블로거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 그들은 이미 네이버에서 얻을 것을 모두 얻고 유튜브로 떠났다. 다음 수혜자는 당신이다. 정말 그래요. 지금 기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들이 파워 유튜버가 많이 떠났거든요.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체험단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인플루언서가 많이 없어요.
다음 기회는 바로 당신이에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네오짱 줌스쿨 가족 여러분이 바로 기회가 열려 있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스피디하고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네, 어, 모두 스피커 이제 켜주세요. 어. 강의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어, 톤이나 이런 게, 그죠? 아, 역시 언어의 아니, 예술사세요. 통번역한 아, 실력이 여기서 내공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아유, 언어를 정말 많이 다루신 분소가 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과거에 정말 10년 공부를 하고 버렸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 도움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씩 답변 드릴 건데요. 네. 중간에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스피커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야기 끊고 같이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자, 정유영님.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활용 안 하고 있죠. SNS 활용도 높이는 방법. 너무나 속물 같지만 돈이 되면 된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게 돼요. 자, 김유선 SNS 성장 마케터님 오늘 와주셨죠? 유튜브 블로그 둘 다 운영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중강의 끝나고 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제가 아이를 모두 보면서 지금 아이 가정보육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다 했어요. 시간 관리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대로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저 뛰어난 사람 아니거든요. 이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신인수님, 꾸준한 포스팅만이 답일까요? 방문자 수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블로그는 조금만 안 해도 방문자 수가 훅훅 떨어져요. 꾸준하게 해야 해요. 힘들면 조금 쉬시다가요. 블로그로 확 살릴 수 있는 방법은 1일 1포스팅 30일.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하면 네이버에서 점수를 확 줘요. 상단 노출 팍팍 시켜준답니다. 자, 김지영 나나님 글쓰기에 대한 거 오늘 답변 되셨길 바래요. 김준서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내 블로그에 머무는 방법, 닉네임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이건 오늘 이야기 드리지 않고 이거 궁금하시면 따로 이야기 주세요. 제가 카톡 드릴게요. 글을 읽는 사람이 오랫동안 내 블로그에 머물게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블로그 성장시키려고 하면 체류 시간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내 블로그에 오래 머물려야 점수를 많이 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웃을 잘 맺어야 해요. 뜬금없죠? 이웃 맺을 때 잘하셔야 돼요. 내 블로그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잡고요.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글을 읽어요. 내 글을 엄마 육아 블로그로 할 거면 육아맘들과 블로그 이웃 맺어야 돼요. 내가 육아 블로그 할 건데 맛집 하는 사람과 블로그 이웃 맺잖아요. 내 글 안 읽어주거든요. 이웃 맺기가 중요해요. 안세진님 답변 되셨길 바래요. 신비나님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미진님 블로그에 넣을 내용 내가 수익화 5가지 방향 중에서 카테고리 잡고 시작하면 되겠죠? 윤도경님 저도 감사해요. 신동익님 답변 되셨을 거예요. 박미경님 가독성 좋은 블로그 글쓰기. 자, 가독성이 좋게 하려면요. 일단 이웃 맺는 거 똑같이 중요해요. 내 블로그를 읽게 하려면요. 이웃이 나의 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상해도 글이 관심이 있으면 읽거든요. 이웃을 잘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 블로그는 책 쓰기와는 다르게 사진을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블로그 사진은 최소 3장 넣으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야기 드릴 게 계절감이 비슷한 게 좋아요. 뜬금없죠? 지금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그럼 사진을 쓰실 때 가을 사진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사람 얼굴이 나온 사진이 좋아요. 웃기죠?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글은 AI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 AI는 사람 얼굴이 나온 사진 그리고 계절감이 맞는 옷을 지금 시적절한 글, 사람이 직접 경험한 글이라고 판단해요. 좀 재밌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임혜진님 돈 안 되는 이거 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따로 채팅방 알려주세요. 임혜진님 돈이 안 되는 거 이거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민우님 글 소재 어떤 주제로 해야 되나요?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오늘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유미경님 네. 고민정님 기록을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노하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 일기장 따로 수익 블로그 따로 그 다음 진세영님 꾸준하게 하는 방법 돈이 되면 돼요. 권기명님 블로그를 시작하는 시점에 선한 노하우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나영주 행복나무님 감사해요.
자, 권이나님, 맛집, 여행, 인플루언서 되는 거. 맞아요. 인플루언서 되는 거 너무 꿈 같나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인플루언서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블로그는 처음 시작하실 때 많게는 3개의 카테고리를 정하세요. 뭐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 여행, 아이와 함께하는 뭐 육아 영어, 아이와 함께하는 뭐 맛있는 반찬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인플루언서를 노리실 때는 한 달 동안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주제가 뾰족해야 해요. 인플루언서는 사람이 직접 판단해요. AI가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직원이 직접 출동해서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 사람이 전문가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 빡세게 하시는 게 좋아요. 김현정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유나님 블로그 운영 시 어려웠던 점, 유튜브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좀 더 키우고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때 이 네오짱 줌스쿨 가족 여러분께 아낌없이 노하우를 나누도록 할게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지금 노하우를 나눌 만큼 구독자가 260명밖에 안 된답니다. 부끄러워서 노하우를 못 나누겠어요. 한형수님, 그래요. 100일째 하는 거 너무너무 멋지세요. 100일 글쓰기 할 정도면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김지은님, 저의 유튜브 블로그 컨텐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블로그는 미니멀 라이프로 시작해서 지금은 문학, 책 콘텐츠로 전환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지금처럼 책을 냈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유튜브는 컨셉 지금 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미니멀 라이프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약간 자기 개발 위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얼굴을 내놓고 그냥 말을 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자, 박계호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글을 쓰면서 생각이 많아진대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많은데 글을 쓰면은 생각을 또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엄청 엉켜있던 생각을 글을 쓰면 또 하나씩 정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쓴다는 거는 글은 항상 공감과 댓글을 먹고 자라요. 아무리 자신이 없는 글이라도 올리세요. 그럼 사람들이 댓글을 주면은 또 힘이 돼요. 유경희님 감사해요. 자, 그다음 김동희님. 목적이 없으니까 멈추게 되죠. 그죠? 목적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이 되면 또 목적이 생긴답니다. 백선우님, 블로그 주제는 그때그때 다른 걸 해도 되나요? 꼭 한 가지 주제만 해도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3개 잡고요. 인풀 되기 전에는 한 가지로 빡세게 한번 해보세요. 김이진철님, 유튜브는 글쓰기가 없잖아요. 블로그는 글을 매개로 하고요. 유튜브는 영상을 매개로,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매개로 나를 표현해요. 나한테 맞는 무언가가 있겠죠? 블로그를 베이스 캠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에서 듣든 이 사람을 한번 알게 되면 마지막에 이 사람을 검색해 보는 거는 네이버거든요. 네이버에 나의 집이 있는 게 좋아요. 힘들더라도 네이버 블로그 일단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도움이 돼요. 힘드시면 잠깐 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만들어 두세요. 이민우님, 수익을 위한 주제 설정.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좋겠죠? 내가 잘하고 변호사, 의사가 아니더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 종이 접기라도 좋아요. 이런 것도 좋고 청소도 좋아요. 윤순옥님 좋은 강의 저도 감사해요. 김창조님 저도 감사해요. 자, 강순희님 게으름병 물리치고 꾸준히 쓸 수 있는 방법. 강순희님이 일단 게으름병이 아니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조금이라도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돈이 굉장히 큰 가치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돈은 저에게 시간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자, 답변 여기까지 하고요. 자유롭게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자, 골디락스부터 대답 드릴게요. 골디락스는 제가 원래 경제 유튜브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 돈에 관심이 많아서 골디락스가 항상 이렇게 좋아지는 경제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경제 용어를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유튜브, 블로그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거나 올리세요. 이거 제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딱 한 가지예요. 무조건 아무거나 올리세요. 그러면은 세상이 나를 이끌어요. 세상이 의도치도 않게 뭐가 빵빵 터져요. 이거 하라고. 저도 골디락스 이름은 골디락스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글도 쓰고 있고 또 글도 막 책도 내고 이러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아까 권기명님 질문 하나 받을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일단은 사업 홍보를 먼저 하는 것보다 네. 좀 방문자나 이런 사람들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달 저도 쓰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글쓰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노출을 하면서 뭐 한 달 매일 쓰기는 다른 주제로 하지만 사업에 대한 주제는 며칠에 한 번씩 쓰면서 이렇게 껴넣는 게 맞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하네요. 네, 권기명님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사업 홍보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 돈이 되기 직전에 다른 이야기 나를 보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일단 사업이 어떤 거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황성주 생식을 소개하는 사업이거든요. 황성주 생식 너무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황성주 생식을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 것 같나요? 나이대가 어떻고 성별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살 것 같나요? 음, 아침에 밥하기 싫은 사람? 맞아요. 제 네. 생각도 똑같아요. 황성주 생식을 남자가 사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40대, 아이 낳고 살이 안 빠지는 40대 여성이 이걸 사려고 할 거예요. 20대 분들이 살 뺀다고 생식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40대 여성을 모으시면 돼요. 황성주 생식은 지금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블로그 메인에 황성주 생식 사진이 있고 블로그 대표글에 황성주 생식 대표글이 빠밤빠밤 있으면은 이웃추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블로그는 100% 광고인 건 티나거든요. 40대 여성을 어떻게든 모아보세요. 이게 뭐 친근한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정리정돈하는 거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40대 여성을 모으세요. 40대 여성이 어떤 데 많이 있을까요? 그런 블로그를 가봐서 거기에 댓글을 단 사람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이웃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내 블로그가 40대 여성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황성수 생식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인스타에 많이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키우고 이 사람과 친해졌을 때 인스타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황성수 생식을 노출했을 때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질문 받아볼까요? 자, 김동희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전 블로그 이웃은 5천 명이 된대요. 100일 동안 매일 올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올렸고 지금은 새로운 콘셉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전 내용을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하고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블로그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전 블로그 있으신 분 있죠. 이거 놔둬야 될까 새로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시죠? 예전 블로그 그대로 하세요. 절대 이거 버리시지 마시고요. 이거 그대로 하시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예전 글들 절대 비공개하거나 삭제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이버에서는 예전 글들을 다 비공개해버리고 삭제해버리면요. 이 블로그가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해킹당했나라고 생각하기 가장 쉬워요. AI가. 그렇지 않나요? 꽤 잘 되던 블로그인데 갑자기 시작했는데 완전 생판다른 글을 막 올려요. 그러면 이거 해킹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위 노출 안 시켜줘요. 이거 그대로 두시고요. 그냥 올리세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옛날 글까지 찾아서 보지 않아요. 이 블로그 점수 지수 실컷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블로그의 이미지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위에 사진, 대표글, 인기글 여기서 결정나는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하세요. 자, 배원진님 비공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비공개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이라고 하거든요. 네이버가 더 이상 내 블로그를 노출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 위험성이 있거든요. 비공개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시간이 돼서 제가 여기 스터디룸인데 10시까지만 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있으면 하나만 더 받도록 할게요. 네, 안영님. 네. 스피커 좀만 켜주실래요? 밑에 보시면은 음소거 꺼주시고. 네.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어떤 분들은 그 시리즈 그처럼 숫자에 그 넘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소소한 것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구경하다 보면은 뭐 100번째 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102번째 글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지금 강의 들어주시는 가족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블로그를 갔을 때 102번째 글, 그런데 이제까지 발행했던 102개의 글이 모두 같은 주제라면 이 사람한테 신뢰를 얻게 되지 않나요? 블로그 글 주제가 중구난방인데 102개인 거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도서 서평을 한다. 그런데 102번째 글이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제가 굉장히 내 블로그가 주제가 서평이다. 아니면은 뭐 육아다. 이런데 딱 한 가지로 정하고 했을 때는 이 숫자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블로그 서평, 특히 서평으로 가실 때는 숫자 하는 거 충분히 도움 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대답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 강의 열어주신 레오짱님한테 마지막 포스트 넘겨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치 무슨 하여튼 기계처럼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해 주셨어요. 진짜 전문 강사님 하셔도 되겠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네, 전문 강사로 진짜 유료로 받고 많이 하세요 앞으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네. 주셔서. 적극 추천드리고 하여튼 아까 권이나 박사님 당첨되셨고 나머지 네. 두 분께 이제 후기 잘 써주시는 분께 아까 전자책 몇 페이지짜리 몇 페이지짜리인가요? 38페이지요. 근데 12,000원에 파는 그 책을 네.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정말 무료로 원래 유료 강의인데 이렇게 무료로 마음껏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여러분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돌아가세요.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배우장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분씩 나가시면 감사합니다. 네, 한 분씩 나가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방 청소를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블로그에서 뵈요. 네, 감사해요. 유튜브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강수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하신데 이렇게. 맞아, 강수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잘 들었어요. 말씀 아, 엄청 너무- 그렇게 예쁘게 잘하세요. 늘 느끼는 너무 거지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레오짱님 여자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네. 와, 이런 방식이 있네. 한 분씩 나가는 이런 재미. 네, 어. 모두 나가시면 어. 제가 뭘 청소가 뭐예요? 청소가 뭐예요? 왠지 끝까지 있고 싶네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내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좀 끌려고 했어요. 와, 대박. 나갈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김희경님 감사해요. 네, 저는 블로그에 친구로 돼 있어요. 서로 이웃으로 돼 있을걸요? 와. 감사합니다. 예전에 글쓰기 들었어요. 화면이 고마워요. 화면이 멈췄어. 그때 하셨어요. 자꾸 끊기네요. 화면이 끊기네. 갑자기. 네. 네. 아무튼 그러게요. 다음에 네, 감사해요. 네, 화면이 끊기고 있었습니다. 엄청 끊기는데 갑자기. 됐다. 음. 레오장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 그 딕션이나 이런 게 또박또박하니 아주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신 거예요? 네. 그럼 엄청 공부도 잘했나 봐. 그럼요. 그랬구나. 대박. 멋지다. 근데 그럼 뭐예요? 악이 아줌마라 가지고 이제야 시작이네요. 레오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도움이 된다면. 하여튼, 아니, 말씀도 엄청 또박또박. 나는 그 유튜브 할 때 네. 그냥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런 걸로 보면 엄청 말씀 잘 하시는 거니까 전문 강사로 나가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무슨 진짜 딱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한 기계처럼 정확하게 하셨어요. 모든 걸. 놀랍다. 이게 맞춰놓고 했지요. 대박. 엄청 꼼꼼하다. 엄청 치밀하고 머리도 좋으시고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 최고입니다. 짱. 너무 귀한 시간이라서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